짧은 인생, 즐겁게 살아라. 우리의 삶은 백구과 극과 같다. 사람이 천지 사이에 살아있는 것은 마치 날랜 백마가 조그만 문틈을 지나는 것처럼 순간적인 것이다라는 뜻이다. 우리의 삶도 한순간이다. 인간의 수명은 오래 살아야 기껏 100년을 넘기기 힘들다. 지구와 태양과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실로 눈 한 번 깜박이는 시간에 불과하다. 서산대사도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인과 연에 의해서 모였다가 인과 연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순간적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었다. 사람은 아주 오래 살면 100살이요. 그럭저럭 살면 80살, 조금 살면 60살이다. 병들고, 여의고, 죽고, 우한 드는 것을 제외하면 그중 입을 벌리고 웃으며 지내는 것은 한 달 가운데 불과 4, 5일밖에 안 된다. 자편 도척에 나오는 이야기다. 우리 인생에서 웃고 지낼 일이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에 절대적으로 공감이 간다. 우리는 인생을 대부분 무표정하게 지내거나 얼굴을 찌푸리며 살아간다. 아주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야 웃음을 띈다. 자주 웃으면 해픈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좋아하고 일이 잘못되면 화를 낸다. 사랑을 얻으면 기뻐하고 사랑을 잃으면 슬퍼한다. 부자가 되면 흥분하고 가난해지면 좌절한다. 이처럼 대체로 자신에게 다가온 것이 좋은 일이면 즐거워하고 좋지 않은 일이면 괴로워한다. 그런 사람에게 행복은 짧고 불행은 길 것이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 도를 터득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언제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간다. 보통 사람들과 반대다. 그런 사람에게 행복은 매우 길고 불행은 지극히 짧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가? 감정은 선택이다. 공자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는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편 양왕에 나오는 이야기다.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곤경에 빠졌을 때 7일 동안이나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명아주, 국에쌀 한 톨 넣을 수 없어 안색이 심히 고달픈데 방 안에서 검은 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내는 밖에서 나무를 다듬었고 자로와 자공이 서로 말했다. 스승님은 노나라에서 2번이나 쫓겨났고 위나라에서는 추방당했으며 송나라에서는 뱃나무에 깔릴 뻔했고 상나라와 주나라에서도 곤경에 빠졌으며 진나라와 채나라에서는 포위를 당했다. 이제 스승님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스승님을 모욕해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검은 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먹지도 못하면서 음악을 그치지 않으니 군자가 어찌하여 이렇게도 수치심이 없는 것인가? 아내는 아무런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공자에게 고했다. 공자는 검은 고를 밀어놓고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자로와 자공은 소인이다. 불러오너라. 내가 말하겠다. 자로와 자공이 들어왔다. 자로가 말했다. 이와 같은 처지라면 가히 곤경에 빠졌다고 할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군자가 도에 통하는 것을 통이라 하고 도에 궁한 것을 궁이라 한다. 지금 나는 인의의 도를 품고 어지러운 세상의 환난을 만난 것인데 그것이 어찌하여 궁이 된단 말인가? 그러므로 안을 살펴서 도에 궁하지 않아야 하고 난관에 봉착하여 그 덕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큰 추위가 와서 서리와 눈이 내리면 우리는 그때서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꿋꿋함을 알게 된다.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의 곤궁이 나에게는 그러한 행운이다. 공자가 검은 고를 끌어다가 다시 타며 노래를 불렀다. 자로가 기뻐하며 방패를 잡고 춤을 추었다. 자공이 말했다. 나는 하늘이 높은 줄도 땅이 낮은 줄도 몰랐다. 옛날 도를 터득한 자는 곤경에 처해서 궁에도 즐기고 일이 잘 풀려서 통에도 즐겼다. 즐긴다는 것은 궁함이나 통함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즉, 궁함과 통함이란 춥고 덥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씨의 변화와 같이 일상적인 것이다. 도는 바로 이것을 얻는 것이다. 인간이기에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다.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 또 다른 축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괴로워하고
누구는 즐거워한다. 이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땅이 질척거릴 것을 걱정하여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온 세상이 하얀 것을 감탄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과연 누가 올바른 삶을 사는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눈이 내릴 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눈이 내리지 않을 때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공자는 깨달은 사람이지만 그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자로와 자공은 오도 가도 못하고 굶주리는 상황이 못마땅했다. 전혀 즐겁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불평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공자는 그 상황이 자신의 푸름과 꿋꿋함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즐거워했다. 사실 공자도 즐겁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즐겁다고 여기면 즐겁고 즐겁지 않다고 여기면 즐겁지 않은 것이 된다. 기꺼이 즐거움을 선택하라. 나의 마음을 외부의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같다. 나의 감정은 내 것이고 나의 상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를 외부의 그 어떤 것이 좌지우지하도록 내맡기지 말아야 한다.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낸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나의 감정 선택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나는 당장이라도 나의 상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상태로 쉽게 변경할 수도 있다. 우리는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감정과 상태로 바꿔야 한다. 지금 즐겁지 않은가? 즐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타인 때문인가? 타인이 나의 기분을 좌우하게 놓아둔단 말인가? 내가 스스로 즐거우면 그뿐이다. 왜 타인에게 내 기분을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주도권을 넘겨주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기분을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으면 앞으로 많이 나아간 사람이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바로 깨달은 사람이 되거나 즉시 도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한번 시도해보자. 순간순간 괴로움 대신 즐거움을 선택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커다란 이득이다. 눈 깜박할 만큼 짧은 우리의 인생살이다. 웃는 날이 며칠 되지 않는 인생. 살아있는 동안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산다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할 것이다.